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세상에 핏줄만큼 끈끈한 게 없다는데 저는 천륜을 끊어낸 지독한 사람이랍니다. 이대로 쭉 왕래하고 살다가는 발목에 쇠고랑 찬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저도 지금은 3살 된 남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천륜을 끊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은 부모도 부모 나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이라고 해서 어떻게 100%다 잘 맞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뉴스에 나오는 친족 간의 사건 사고 소식은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가족이라면 서로 뒤통수는 안 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버지라는 인간의 사기 행각에 정말 진절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늘 아버지가 큰 사고라도 치고 들어올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치던 사기를 집안 사람한테도 저지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당시에도 친정에서 일절 지원받은 게 없었어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워낙 어려운 형편이라 뭘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어렵게 사는 집 많은데 제가 너무 엄살이다 싶으신가요?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진짜 있을까 싶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싸우는 소리만 가득하던 집에서 살던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혼 정년기라 다들 결혼 준비를 해도 저는 쉽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했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바꿔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주 싸우는 부모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에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잘 살 자신이 없어. 나 때문에 같이 힘들어질지도 몰라. 내가 옆에서 같이 힘들어 해줄게. 같이 행복하고 힘들고 재밌는 거 다 같이 하면서 살자.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게. 결혼을 두려워하는 제게 남편은 따뜻한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라면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니까 제가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당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도 유복하게 자라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달리 저는 일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집안도 그야말로 쑥대밭이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무렵에 아버지는 회사에서 공금 횡령을 하다 구속되는 바람에 정가도 있으셨어요. 차라리 돈 없는 건 벌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해보겠지만 이미 생겨버린 전과자 딱지를 어떻게 할 수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신용 불량자였어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항상 많았던 아버지는 결국 카드도 본인 앞으로 발급 못 받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똥개도 제 집 앞마당에서는 목청껏 짖는다고 하죠. 아버지는 밖에서는 항상 사람 좋은 척 다녔으면서 집에만 오면 어머니에게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랑 통장 발급받아서 내일 모레까지 가져와. 신용카드는 왜 또 만들어? 그냥 체크카드나 만들어서 쓰지. 누구 뭐 신용카드 쓰고 싶어서 써? 돈을 벌어야 체크카드를 쓸 거 아니야.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는 걸로 갚으면 되니까 신용카드 얼른 만들어 와. 늘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어머니께 호통을 치셨어요. 하지만 신용 불량자 딱지를 달고 통장도 발급을 못 받는 상황에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겠다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게다가 그걸 또 해주려고 듣고 있는 어머니까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왜 또 쓰려고 그래요? 그냥 월급 받으면 번만큼만 쓰세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집안 가장이 일하다 보면 돈도 끌어다 쓰고 그러는 거지.
일을 하는데 누가 돈을 끌어다 써요? 또 어디서 돈 잃고 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통장만 엄마 명의로 쓰세요. 누가 너한테 도와달랬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손 벌릴 생각 마.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해도 아버지는 늘 불통이셨어요. 돈을 벌어 오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해도 늘 집에는 빚이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이 와중에 더 답답했던 건 늘 아버지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말려보다 말이 안 통해서 어머니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절대 아빠한테 신용카드 만들어주지 마. 또 사고치고 엄마마저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살아? 그래도 밖에서 일해야 된다는데 어쩔 수 없잖니. 돈 한 푼 없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가야지. 제발 아빠한테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결혼 준비나 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늘 아버지 말에 따르는 어머니의 태도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이 상황에 결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답답했고요. 상견례부터 남편에게 집안 식구들을 보여주는 일까지 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는데 식구들을 안 보여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날을 잡고 남편과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됐어요. 남편을 데리고 오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처음으로 친정에 소개하던 날 잔뜩 긴장하고 갔어요. 남편한테도 어느 정도 기띔은 했지만 막상 집안에서 어떤 꼴을 보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과 이야기도 잘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복스럽게 잘 먹는다며 칭찬도 하셨고 아버지도 인상이 보기 참 좋다며 덕담도 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밥을 먹고 난 다음부터였어요. 남편과 아버지는 거실에 작은 술상을 두고 앉았습니다. 술이 나오자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봐야만 했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하더군요. 대기업에 다니면 연봉이 꽤 되겠네. 투자나 이런 쪽으로 아예 관심이 없나? 투자도 공부하면서 조금씩 하고 있긴 해요. 그래, 내가 전국을 돌면서 땅이랑 입지 좋은 아파트 보러 다니는데 좋은 분양권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장인어른이 알려주시면 저야 좋죠.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 내가 부동산 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한 푼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기어코 아버지는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준다는 소리를 하고야 말았어요. 그러면서 신혼집을 왜 묻는지 참 뻔뻔하다 싶더군요. 저는 남편 앞에서 괜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편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부모님이 신혼집을 구해준다고 하셔서 가구만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집 살 거면 나를 통하지. 내가 돈은 없어도 정보는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집에 돈 좀 있나 봐. 아니에요. 제가 외동아들이라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나도 큰아들 장가 갈 때 집이라도 한 채 해주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네. 자네가 나 좀 많이 도와줘. 아버지는 제 예비 시댁에서 집을 구해준다는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먹잇감을 찾은 눈빛이랄까요? 저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남편과 집을 나왔어요. 남편을 배웅해주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같이 투자하자고 하면 절대 하지 마. 한 번도 제대로 투자해본 적 없는 분이야. 걱정 마. 그래도 장인어른도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응원은 해드리자. 응원해드려야 힘이 나서 더 잘하시지.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절대 투자는 같이 하지 말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응원은 해드리자면서 말하더군요. 해맑게 웃는 남편을 보자 나만 너무 아버지를 못 믿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있어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사람이 좋은데 시댁은 나쁠 게 있었겠어요? 예비 시댁에서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면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결혼 참 잘했다면서 다들 부러워했답니다. 저희는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만 결혼을 하고도 늘 친정 때문에 조마조마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친정 때문에 늘 걱정을 달고 사니까 본인이 더 신경 쓰겠다면서 자주 친정을 가곤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뭔가를 많이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자 남편은 아버지께 챙겨온 박스를 꺼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거 한약인데 요즘 날이 더워서 일하실 때 기운 내시라고 제가 좀 사왔어요. 계속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기운이 나야 잘 보시잖아요. 이야, 우리 사이가 아들보다 낫네. 이런 걸 다 챙겨주고 지난번에 사다 준 것도 다 못 먹었는데 고마워 사위. 항상 건강 먼저 챙기셔야 돼요. 돈도 좋은데 건강이 먼저죠. 뭘 좀 아는구만. 내가 확실한 투자 정보로 보답해 줄게. 내가 알려주는 정보는 다 알짜배기야. 저는 또 남편을 앞에 두고 투자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를 보자 답답했어요. 여차 잘못해서 남편이 투자라도 하면 엄마처럼 살게 되는 건 아닌가 겁이 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사온 보약을 꺼내며 즐거워 보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확실한 정보 절대 주지 마세요. 진짜 확실하면 큰오빠랑 아빠 둘이서 하세요. 네가 그렇게 물색 없이 돈 버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우리 사이 편하게 잘 살라고 도와주는데 네가 왜 막아? 잘 살게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내가 그동안 우리 집 잘 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께 으름장을 놓으며 호통을 치자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 말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딸도 아니라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셨고요.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 투자 안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달래더군요. 남편이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 꽤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버지가 공금 횡령했을 당시에도 투자하겠다고 큰 돈을 끌어오려다가 회사 돈에 손을 댔던 거라 아버지 입에서 투자라는 단어만 나와도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달래주고 안심시켜준 사람은 남편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저희 친정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친정에 무슨 일만 있어도 늘 제일 먼저 달려가곤 했습니다. 큰오빠가 있긴 했는데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아빠랑 비슷한 배짱이 타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남편한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통장 정리를 하는데 남편 통장에서 300만 원, 500만 원씩 출금된 내역이 있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돈이 나갈 일이 없는 남편이 돈을 썼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저를 어이없게 만든 건 받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오길 기다릴 수 없어서 저는 아버지께 전화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할 때 도와준 거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사위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빌려? 내가 갚는다니까? 누가 안 갚을 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야. 돈 갚을 능력이나 있긴 해요? 돈이 없으면 투자고 뭐고 안 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돈을 끌어다가 쓰세요? 제발 제 남편한테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도 일하는 거라니까. 나중에 내가 대박 나서 돈만 벌어봐. 너부터 안 보고 살 줄 알아. 한 번만 더 제 남편한테 돈 빌리시면 저는 그날 당장이라도 연 끊고 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껴 쓰라고 아버지께 화를 내도 아버지는 오히려 자기는 나중에 부자가 될 거라면서 말하더군요. 세상에 말로 부자 안 될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나중에 부자 되겠다고 하지 가난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어딨다고 아버지는 입만 열면 증거도 없는 공수표만 말했습니다. 제 일생의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투자 안 하고 성실히 노동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또 부동산 일 하겠다고 돈 빌려 쓰는 모습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온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한테 절대 돈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장인어른이 워낙 힘들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돈 벌겠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조금만 믿어보자. 내가 아빠랑 살아봐서 알아.
이렇게 더 빌려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절대 빌려주지 마. 우리도 애 낳고 살림 잘 꾸려야지. 미안해. 난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꼭 의논할게.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통장까지 들이밀면서 말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장인어른께 잘 보이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야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이면 남편과 제 살림은 친정에 묶여버릴 것만 같아서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초반 아버지와 남편 사이를 단속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출산까지 하는 동안 친정과 남편 사이에 큰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에게 워낙 절대 돈 보태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아이까지 생기니까 남편도 생각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로 정신없는 동안 아버지는 남편한테 돈 말고 다른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남편과 아이를 보며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몰래 받으려고 하길래 저는 제 앞에서 받으라고 끌어당겼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전화를 같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내가 부탁할 것도 좀 있고 사위 목소리나 좀 들을까 해서 전화했는데 옆에 우리 딸은 없지? 예, 그럼요.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 전화 주셨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양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맨날 티에 바지 입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네. 양복이요? 편하게 입을 양복 좀 알아볼까요? 에이, 대기업 다니는 사이가 사주는데 싸구려 양복이면 되겠나? 맞춤 정장으로 고급진 거 2벌만 사주면 내가 오래오래 잘 입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전화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것도 맞춤 정장을 왜 아들도 아니고 사위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 순간 육아로 정신없던 와중에도 아버지를 보면서 거머리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울컥하는 마음에 남편 전화기를 뺏어서 아버지께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옷차림 후줄근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말하는 정보 자체가 별로라서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누가 옷으로 사람을 무시해요? 넌 이제 남편 전화도 막 뺏어봤냐? 그리고 사위한테 정장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지. 넌 왜 그렇게 앞뒤 꽉 막힌 소리만 해? 사위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제가 싸구려 양복도 못 사게 할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전화해서 이런 부탁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버지 전화에 악에 바친 소리를 하고 끊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달래주면서 사과를 했지만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아버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작은 거라도 부탁하면 꼭 나한테 말하고 상의해. 진짜 작은 거라도 나한테 다 말해줘. 알았어. 앞으로 당신이랑 다 상의하고 할게. 남편은 제 말에 동의를 해줬고 그날은 그렇게 무마됐어요. 사실 남편도 충분히 구질구질한 처가 때문에 화가 날 법도 한데 늘 제 편을 들어줬어요. 세상에 이런 남편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결혼이 아무리 집안끼리 엮이는 일이라지만 평생 고생 한번 안 하고 자란 남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쁜 역할을 자처하면서 아버지께 세게 말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아버지는 참 제멋대로셨습니다. 정말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사위에게 돈이라도 맡겨둔 사람 같았죠. 그렇게 사위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무슨 부탁을 했는 줄 아시나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를 사달라고 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왜 차가 필요해요? 돈 벌고 있다면서 제발 아버지가 필요한 건 알아서 사서 쓰세요.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정도 없이 얘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만 벌리는 가족이 왜 필요해요? 저는 아빠 도우면서 엄마처럼 살 생각 조금도 없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실 거예요? 같이 잘 살자고 내가 노력하는 거 안 보여? 자식 낳으면 부모 마음 안다던데 너는 언제쯤 부모 마음 알아줄 거냐? 가족 생각했으면 아빠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더 이상 아버지랑 돈 문제로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고 제발 경비 일이라도 알아보세요. 아버지 대답도 안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괜히 부인 잘못 만나서 남편까지 가족 일에 힘들게 만드나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내 부모는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걸까 자책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단속하면 친정에 아무런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과오였습니다. 큰오빠는 회사를 오래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30 후반이었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상태였죠. 그러면서 어찌나 회사 조건은 많이 따지는지 한 번은 친정에 다 모였을 때 제 남편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매제가 다니는 대기업은 어때? 오래 다녔으면 나 자리 좀 하나 알아봐줘. 요즘 중소기업은 월급도 짜고 일만 많아서 못 다니겠더라. 오빠가 마음 잡고 일할 만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기는 있어? 그리고 대기업에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해? 얼마 전에도 그냥 그만뒀다면서 정신 좀 차려. 돈 많이 주면 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저는 회사만 들어갔다 하면 그만두는 사람 세상에서 저희 큰오빠 말고 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군데 입사하면 진득하니 있어야 하는데 큰오빠는 항상 회사가 안 맞는다면서 뛰쳐나오기 일쑤였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더더욱 큰아들이 있어도 사위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빠를 감싸주는 어머니도 참 대단했어요. 저는 나중에 제 아들이 큰오빠처럼 클까봐 절대 어머니처럼 아들 키우지 말아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었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했냐면 바로 어머니마저 제 남편한테 별 이상한 부탁을 해서였어요. 친정에 있을 때 큰오빠가 남편에게 대기업 취업을 이야기하자 남편이 멋쩍게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제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대기업은 아무나 못 들어가지? 그럼 우리 아들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면 안 될까? 장사는 잘할 것 같은데 면접을 하도 많이 봐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지금 사위한테 장모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사위한테 이런 부탁 장난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왜 그동안 남편 보기 민망하고 면목 없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제 친정이 이 정도였어요. 장모의 진지한 부탁에 남편은 난감한 데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가게를 하나 차려야 될 이유를 남편에게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면서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자네 장인이 일이 잘못되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그 가게에서 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자네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안 해도 될 테고 잘 한번 생각해봐. 어머니의 말을 듣자 저는 속에서부터 화가 치솟았어요. 이럴 거면 그냥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질 끌다가는 평생 끌려다닐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들 좀 해. 이 사람 나랑 결혼한 거지 우리 집 돈 빌려주려고 결혼한 사람 아니야. 제발 염치들 좀 있어봐. 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넌 왜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해? 그리고 네 오빠 노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너희도 마음 불편할 거 아니야. 온 가족이 이렇게 돈 달라고 달려드는 게 훨씬 더 불편하니까 아무도 전화도 하지 말고 손 벌릴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며 다시는 돈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친정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울었네요. 남편한테도 미안했고 괜히 어린 아들 앞에서 화를 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겪었던 친정 식구들의 모습에 저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처가댁이라고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친정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친정 식구들은 착한 남편을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리고 말려도 결국 일은 터져버리긴 했어요. 방심하면 전쟁도 난다는데 아버지라고 또 사고 안 치고 배기겠습니까? 맞아요. 또 사고를 치고 만 사람은 어김없이 아버지였답니다. 쓰면서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남은 정도 없네요. 이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화도 안 내던 사람이 내면 정말 무서운 거 아시죠? 저는 남편을 알고 지낸 동안 그렇게 정색하면서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럴 만도 했던 게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 옆에서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탓에 남편이 생각만큼 돈을 안 빌려주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시나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막걸리를 사주면서 말했대요. 아버지는 확실한 정보라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충청도에 있는 땅인데 옆으로 고속도로도 뚫릴 예정이래. 지금 사면 진짜 몇 배는 수익 본다니까. 내가 보고 와서 진짜 확실한 땅이야. 나만 믿어봐. 정말요? 그래도 땅 투자는 조심해야 되는데. 자네는 장인을 못 믿나? 우리 딸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식 둘 다 투자해서 번 돈으로 키운 거야. 딱 3억이면 우리 사위 회사도 그만둬도 될 정도로 돈이 벌린다니까. 내가 직접 본 땅이라 몰래 말해주는 거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내하고도 이야기해봐야 되고. 아이, 걔는 그런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라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남자답게 3억 투자해서 돈 몇 배로 벌어오면 우리 딸이 더 좋아하겠지. 걔가 돈밖에 모르는 앤데.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남편을 밤새도록 설득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남편이 빌려줄 때까지 회사 앞으로 매일같이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면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네요. 대체 투자도 못하는 사람이 왜 자꾸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충청도 땅 투자하라며 설득하는 아버지 말에 결국 3억을 계약금으로 보내고 말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부모가 맞을까 싶을 정도였죠. 딸 시집 보내놓고 잘 살길 바래도 모자라는데 이런 식으로 돈 가져가는 부모가 어떤가요? 그런데 차라리 돈이라도 받아갔으면 제대로 된 투자여야 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위한테 한몫 챙기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었죠. 남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 줄 아시나요? 곧 차장으로 승진 직전이었던 남편은 회사 같은 팀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이 승진 축하한다면서 축하를 해주다가 투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얼마 전 땅 투자금으로 3억을 보냈다고 이야기했고 남편 직장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땅 계약금으로 3억이면 너무 큰데? 충청도 땅 그렇게까지 안 부를 텐데 잘 알아보고 한 거야? 개발될 예정이라고까지 했는데 그래서 비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난 땅 계약금으로 3억 보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 일단 한번 알아봐. 남편은 동료의 말에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날 휴가도 쓰고 충청도로 갔다고 했어요. 휴가까지 쓰고 충청도로 내려갈 정도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돈이 3천도 아니고 무려 3억인데요. 남편이 아버지가 말했던 땅 주소로 가봤더니 허허벌판도 그런 허허벌판이 따로 없었다고 했어요. 고속도로가 뚫리기는 무슨 도로가 뚫릴 만한 도로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처 부동산을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근처에 있는 땅 혹시 개발 계획이 있나요? 들어보니까 도로가 뚫린다고 하던데요. 도로? 아유, 무슨 소리예요. 여기 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아무것도 못할 땅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이요? 그런데 그런 땅을 어떻게 투자를 한다고 계약금을 받아요? 아유, 어디서 사기 제대로 당하셨나 보네요. 투자자 모은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사기꾼이나 잡으러 가요. 네, 기어코 아버지는 그 착했던 사위 뒤통수를 제대로 쳤던 겁니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라면 큰아들도 아니고 사위 뒤통수 칠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텐데 진짜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아버지는 뭘 했는 줄 아시나요? 남편이 차장 진급한다는 걸 듣고 축하해준다고 집으로 부른 거예요. 이래서 사기를 치려면 얼굴이 철면 비어야 가능하다고 하나 봅니다.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하나뿐인 사위 차장 승진한다면서? 오늘 저녁에 처갓집에서 둘이 한잔하자. 장인어른이 축하주 한 잔 따라줘야 기분도 2배로 즐겁지. 오늘 꼭 우리 집으로 퇴근해. 네, 꼭 처갓댁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꼭 집에 계세요. 아버지는 남편이 알게 된 줄도 모르고 신이 난 목소리로 승진을 축하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제게 사실대로 다 털어놨답니다. 저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어이도 없다가 남편한테 참 면목이 없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오늘 처갓댁 가서 장인어른한테 다 말씀드리고 돈도 받아낼 거야. 꼭 그렇게 해. 나 더 이상 친정이랑 연 맺고 안 살 거야. 아예 인연 끊자. 남편과 둘이서 아예 연도 끊어버릴 작정으로 친정으로 갔어요. 이제는 저희 부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정말 친정에서 초상이 나야 가보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화가 잔뜩 난 채로 친정에 찾아갔죠. 아주 잔치 분위기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기가 막혔고요. 사위돈 뜯어가서 이러고 싶은 사람이 부모 맞는 건가요?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나왔어요. 그리고는 아주 반갑다며 손을 붙들고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복덩이 같은 사위가 왔네. 차장으로 진급도 하고 아주 승승장구야.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았네. 사기를 쳐놓고 끝까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앞으로 벌어질 일도 모르고 신이 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술잔을 건네면서 말했죠. 난 우리 사이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복덩이다 싶었어. 인물도 훤하고 회사도 대기업에 아주 돈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사위 보면서 돈 굴러온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전 장인어른 보면서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불쌍하지. 딸년이라고 하나 있으면 뭐해. 잔소리만 하고 아주 내가 딸년 등살에 허리가 휘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남편한테 술을 따르면서 한 잔 마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는데 남편은 아버지가 술을 따르면서 하는 소리를 듣자 어이가 없었는지 술상을 엎어버리면서 화를 냈어요. 너나 마셔, 이 노인네야. 내가 그동안 불쌍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한테 사기를 칠 생각을 하세요? 그동안 가족이라더니 그냥 돈줄로 본 거구나. 아,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아주 사람 우스워 보였겠네요. 자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장인어른이 따라주는 술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어딨어? 이 근본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지금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근본 없고 개념 없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 땅 개발제한 구역이라던데 제 3억 어디다 쓰셨어요? 남편이 3억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표정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인데 정말로 안 걸릴 줄 아셨나 봐요.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해명을 하더군요. 그게 아니야. 개발 제한 곧 풀려. 정말이라니까. 저도 다 알아보고 왔어요. 그 땅에 돈 투자했으면 사기가 확실한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애초에 투자 계획도 없었다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리고 내 돈 싹 다 내놓으세요. 남편이 돈 다 뱉어내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사색이 된 채로 남편한테 빌면서 매달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를 떼내면서 말했죠. 그동안 장인어른 대접해줬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아빠 한 번 더 사고 치면 안 보고 살 거라고. 이제는 딸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너까지 왜 그래?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나는 아빠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3억 사기친 거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안 보고 살 거예요. 매달리는 아버지에게 이제는 영 끊고 살자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까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오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 양팔을 붙들고 애원하는 부모님을 보자 왜 저렇게 살까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남편한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장인이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한 번만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너무 절박해서 그랬을 거야.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처갓댁에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아니라 사기꾼들 집단 같아서 못 보겠어요. 더 이상 전화도 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결심이라도 한 듯 남편이 말했고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달리는 손까지 뿌리쳤어요. 제가 남편이었어도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 했을 겁니다. 남편은 결국 그날 저희 집을 뒤엎고 나왔어요.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제 돈 무조건 다 갚으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고소할 테니까요. 우리 가족이지 않나. 한 번만 이해 좀 해주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돈이 급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네. 미안하네. 아니요. 무조건 다 돈 갚으시고 더 이상 가족 아닙니다. 장인어른은 피의자, 저는 피해자니까 고소당하기 싫으시면 돈 다 갚으세요. 남편은 아버지에게 으름장을 놓고 나왔어요. 울며 불며 매달리는 부모님을 두고 나오는데도 제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결국 저는 지긋지긋했던 친정과 인연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결혼하면서부터 아예 끊을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은 사위한테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저희 집에 찾아오더군요. 돈이라도 갚으러 왔는 줄 아시나요? 아니요. 돈은 못 갚고 오히려 돈을 또 빌리러 왔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집까지 찾아와서 아버지는 출근하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정말 급한데 돈 조금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꼭 갚을게. 저한테 받아간 돈 1원 한 푼도 못 갚으셨잖아요. 또 찾아오면 신고할 테니까 당장 꺼지세요. 아버지는 투자가 사기인 걸 들켰을 때 그렇게 살살 기면서 빌더니 또 돈을 빌리러 오는 게 사람인가요? 정말 작년에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이가 다 갈리네요. 그래도 알턴이 뽑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2다리 쭉 뻗고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시댁에서 친정목 더해서 예쁨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진작에 이랬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부모가 반팔자라고 하죠. 제 인생의 반을 팔자 세게 살다가 이제는 영 끊고 인생 참 살맛나네요. 제 사연을 듣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날도 다 오더군요. 그러니까 모두 힘든 시기지만 행운을 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